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치료건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이혼수가 강해서 배우자 궁합을 꼭 봐야 하는 사주는 과연 어떠한 사주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일수록 이혼율이 높다고 하죠. 미국은 이혼율이 50%로 1위이고 일본은 40% 정도로 2위, 그리고 우리 한국은 30% 정도로 상위권에 이혼율이 랭크될 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쌍 중에 한 쌍이 별거하거나 이혼 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다라는 통계인데요. 자,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까르마로 인해서 사주는 타고나지만 사주 영어로 비식재관인, 이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팔자라고 하죠. 사주 팔자에서 이 팔자는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혼수가 아무리 강한 사주라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궁합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개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를 종합적으로, 사주 팔자를 개인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단식 판단으로 이혼수가 상대적으로 강해서 남녀 궁합을 꼭 보는 것이 좋은 사주 6가지 유형을 칠판에 간략히 표기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혼율이 높은 사주 6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사주 원국에 상관 정관이 있는 분입니다. 사주 원국에 예를 들어서 연월일시라는 사주가 있다라면 이 상관과 정관이 예를 들어서 월일의 상관 정관이 있다. 가장 이혼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90% 100%인데요. 두 번째, 일지와 시지의 상관 정관이 있을 때 이혼 확률이 8, 90%. 그 다음에 월지와 연지에 있을 때도 거의 70% 이상입니다. 상관 정관이 마주보고 있을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상관 경관 위합액단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월천간과 월지가 이렇게 상관 정관이 위아래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도 이혼 확률은 거의 60, 70%. 자, 그 외에도 연간과 월간이 상관 정관, 그 다음에 월간과 시간이 상관 정관을 한 경우도 이혼 확률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보통 사람은 30% 내외인데 상관 정관이 원국에 있거나 원국에 없더라도 대운에서 이렇게 상관 정관 운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대운이 죽을 만큼 힘들죠. 세운도 그렇습니다. 1년, 2년, 3년 운에서 자, 원국에 있는 상관 정관, 이런 운이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이나 이렇게 올 때도 높은데, 특히 상관의 힘이 정관보다 강할 때, 사주 원국에서 상관의 힘이 정관보다 1.5배, 2배, 3배 이렇게 상관이 강한 분은 정관운이 올 때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타고난 분은 이제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운법으로 주말부부, 월말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개운비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정관이 있는 경우는 이혼 확률은 높지만 내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비경겁제라고 하죠. 사주에서 일명 비경겁제, 비겁이라고 합니다. 비겁의 개수가 3개 이상, 3개에서 7개 정도 사이, 그러면 비겁이 과다한 경우지요. 이렇게 비경겁제가 과다하다는 것은 내 주장이 강하다. 나라는 사람이 3명, 4명, 5명, 6명, 7명,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한마디로 고집이 황소고집이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배우자라도 힘겹죠. 같이 살아가기가.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러니까 12운성으로 관대지라든가 벌럭지라든가 제왕지를 가졌다. 이럴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12운성 일지의 장생이라든가 절태지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렇게 천성적으로 선량한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아무리 고집이 센 배우자라도 이 궁합에 맞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지라고 하죠. 일지. 연, 월, 일시에서 여기를 일지라고 합니다. 여기를 일지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일지라고 합니다. 연, 월, 일, 일의 지지. 청간과 지지를 일주라고 하고 지지를 일지라고 하는데, 자, 일지에 이 일지에 평간을 깔고 있거나 편제를 깔고 있거나 겁제를 깔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나 아니면 자식이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그래서 일지에 평간을 깔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혼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 평간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잔소리라든가 이래서 성격 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일지에 평간을 깔고 있는 일주, 예를 들어서 뭐 갑신일주라든가, 아니 갑신일주, 뭐 을류일주, 그 외에도 뭐 임진일주라든가 임술일주라든가 평간을 깔고 있죠. 뭐 개축일주, 개미일주. 그 외에도 일주에 평간을 깔고 있는 게 무인일주가 있죠. 그 다음에 기묘일주. 그러니까 이렇게 평간을 깔고 있는 분은 내가 이혼 가능성의 그 원인이 내 사주에 있구나. 내가 전생의 까르마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는 남녀 궁합이 정확히 맞으면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 궁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에 편제를 깔고 있는 경우, 일지에 편제를 깔고 있는 경우는 뭐 갑술일주라든가 갑진일주라든가 아니면 정유일주라든가 어떤 병신일주, 그 외에도 경인일주, 신묘일주 이렇게 편제를 깔고 있죠. 뭐 을축일주라든가 을미일주라든가. 그래서 일지에 편제를 깔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배우자보다 집 바깥에 나가면 성인군자가 되고 집에 들어오면 폭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는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겁제를 깔고 있는 경우가 몇 개가 있지요. 연, 월, 일, 일지에 겁제를 깔고 있는 경우. 개해일주가 있지. 그 다음에 정사일주. 그 외에도 이제 병호일주도 있는데요. 이렇게 일지에 겁제를 깐 경우는 뭡니까? 배우자가 나보다 더 강하지. 배우자가 나보다 더 강하지. 이것은 부부의 인연보다도 그냥 친구처럼 살아라. 이런 인연인데. 자, 물론 그 외에도 뭐 편인을 깔고 있으면 마마고이 마마거리죠. 그런데 편인을 깔고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혼 확률은 평균적입니다. 30% 정도. 그런데 평간, 편제, 겁제를 깔고 있는 경우는 이혼율이 더 높다. 35%, 40%, 심지어는 50%까지. 자, 그래서 일지를 보고 단식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자 사주의 제다 신약.
여자 사주의 관사론자, 남자 사주의 재다시냐 월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 월지에 재성이 있고 편재 정제가 있으면서 남자 사주에 재성이 편재 정제가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혼수가 높습니다. 왜? 부모 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없고 악처를 만나게 되지. 남녀 할 거 없이 그 다음에 무능한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셔터맨 뭐 이런 무능력자를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여자 사주의 간사론자 이런 경우는 바람을 피운다라든가 아니면 역시 양다리를 거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자 사주의 간사론잡은 남자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그러면 이혼 확률이 높겠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남자 사주의 재성이 고립되거나 무재사주, 남자 사주의 재성이 고립되거나 재성이 없는 경우가 이혼 확률이 30%가 넘지요. 40%, 50%. 그 다음에 반대로 여자 사주에 관성이 고립되어 있다. 여자 사주에 남편에 해당하는 관성이 약하면서 고립되어 있다. 아니면 무관사주, 전생에 까르마에 의해서 남편 복이 탁하지요. 이런 경우는 궁합을 보면 상대 사주의 관이 강하고 내가 없는 오행이 상대가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무재 무관사주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분이 10명에 3명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7명 정도는 무재 무관사주가 부부 사이가 좀 불화와 갈등이 있는 편이죠. 자, 마지막 6번째, 남자 사주의 재성, 여자 사주의 관성이, 남자 사주의 재성, 이 관성이 연월일에 없고 연월일, 연주, 월주, 일주에 남자 사주의 재성이 없거나 여자 사주의 관성이 없고, 이것이 재성과 관성이 시주에만 있는 경우, 시주 여기죠. 시천간이나 시주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연월일시 이 시천간이나 시주에 남자 사주의 재성이 하나가 있을 때, 여자 사주에 이 시천간이나 시지의 관성이 하나가 있을 때, 자, 이런 경우는 결혼을 일찍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35세 정도. 그러니까 30세 전에 결혼했을 경우에 남녀가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만 명을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연월일에 재성관성이 없다는 것은 일찍 결혼하지 말으라는 대자연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월일에 재성관성이 없고 남자는 재성, 여자는 관성이 연월일에 없으면서 시주에만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결혼을 하면 좋습니다. 특별한 결혼.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는 것, 35세, 40세, 40이 넘어도 좋습니다. 특별한 결혼이죠. 그 다음에 연상연하, 남자가 나이가 어리고 여자가 많은 경우, 연상연하 부부도 많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주 잘 삽니다. 그 다음에 이혼 남녀라든가 아니면 사별 남녀, 이렇게 한 번 결혼에 실패했거나 사별한 처녀 총각보다도 이런 경우 이렇게 결혼을 좀 특별하게 하는 경우, 그 외에도 글로벌 결혼, 외국, 요즘 글로벌 시대죠. 그래서 연월일에 재관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주에만 있는 경우는 좀 결혼을 늦게 하면 좋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1번부터 지금 6번은 단식 판단입니다. 개인별로 사주 전체를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분석했을 때는 이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단식 판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이혼수가 아무리 강해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개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 진로 적성에 맞는 아주 보람있고 자기 적성에 딱 맞춤형 업상대처라고 하죠. 직업을 선택해도 운명을 개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궁합도 중요하지만 이혼하는 이유는 갖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키우면 이혼을 안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자신의 내공과 질량과 실력에 걸맞는 그러한 능력 있는 배우자와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자 탓을 하지 말고 이 불화와 갈등은 내가 갖춤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내 탓을 하면서 부단하게 절차탕미하면서 실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이혼수가 강해서 배우자 궁합을 꼭 봐야 하는 사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